자, 여러분들 교재는 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 관한 과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과목 자체는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그 과목이거든요. 2페이지네요. 2페이지. 그 2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앞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여러분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죠?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은 수십 개가 되는 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십 개 되는 법들을 시험용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할 수가 없어. 알겠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과목, 그 법 중에서 대표법인 6개 법, 이것만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법들은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다 찾아봐야 되지. 알겠죠? 기초되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에 근거 두고 나머지 관련된 법들,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주차장이 나오면 주차장법도 알아야 되겠죠. 주차장법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죠? 또 병원 건물을 여러분이 만약 중개한다면 의료법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거든. 알겠죠? 뭐 그건 다 나중에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난 찾아보시면 돼. 필요한 부분만. 됐죠? 근데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것은 6개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부동산 자체는 여러분 크게 말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크게 말하면, 토지 관련된 공법이 4개 법이고, 건축물 관련된 공법이 2개 법을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자, 토지 관련된 공법 중에서 가장 대표법이 바로 이놈입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 뭔 과목인지 무슨 법인지는 모르면 안 되겠죠? 가장 대표법이기도 하고요. 일단 법 제목이 길잖아요. 자, 우리 국토의 뭡니까?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인트 다는 3가지죠. 국토, 계획, 이용. 여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일단 제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이 법을 앞으로 부를 때 뭐라 부르겠다? 국계법, 줄임말로. 국계법 하면 이 법인지 아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할 것이다. 자, 우리 40문제 출제된 중에 국계법이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법이고, 이 법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밑에 독해 도전권을 공부할 때 모법이야. 이걸 아셔야지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만큼 중요한 법이 국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41번부터 된다겠죠? 1번부터 40번 중개사법이니까. 그죠? 41번부터 52번까지가 국계법이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12문제고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33%가 넘어요. 40문제 중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도 국계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수업도 제가 1월, 2월 달까지는 국계법을 아마 4주 정도, 한 달 정도 할 겁니다. 알죠? 그만큼 이게 잡아둬야 되니까. 이걸 못 잡아놔버리면 점수 맞을 데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건 중요한 법이니까 보통 한 4주 정도 수업하는 사람, 인문도 마찬가지. 한 4주 정도 국계법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는 국계법을 3주 정도 줄이고 이제 나머지 법들 좀 더 보충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주고 한 주 한 주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2개월 코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53번부터가 우리 도계법이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야. 줄여서 이제 도계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야. 도시개발법이 뭘까요, 여러분?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뭘까요? 그대로 풀면 돼요. 앞으로 용어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 자, 도시를 뭐 한다? 개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 절차를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야. 알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대장동이든 뭐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절차 등을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개발이 뭐다? 도시를 개발하는 거야. 개발이 뭐죠? 만드는 것. 도시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시를 만드는 거. 아마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일산 분당도 완전히 낙후된 땅이었잖아요. 근데 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도시가 된 것이고, 알겠죠? 여러분들 어디죠? 위례도 마찬가지고,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개발 사업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절차만 잠깐 보고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우리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있다고, A라는 시가 있다고 봅시다. 시가 있어. 이 시에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걸 뭘로 정할까요? A시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알겠죠? 이제 이 계획이 좀 이따 나오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죠?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공청회도 거치고, 알겠죠? 의회 의견도 듣고, 다른 장관들도 협의도 하고, 또 심의도 거치고, 절차가 다 있어요. 그거 공부할 거거든. 그거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시에서, 우리 A라는 시에서는 개발 사업 결정할 수도 있고, 다른 시는 또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각 시나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결정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정이 되면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결정했으니까.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죠? 자, 절차가 있어도 없어야 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돼. 이 절차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 절차를 정한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 도개법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재건축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죠? 부동산에 변화가 있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럼 나중에 그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지. 나중에 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자기가 모른다고 볼 수 없어. 특히 부동산 하시면서 개발, 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다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초기에는 못해. 초기에는 중개 막 취득해가지고는 대부분 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눈에 보여, 이제. 알겠나요? 근데 그것은 좀 지나야 돼, 시간이. 알겠죠? 일단 이 법을 절차 도개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도개법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시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없어요. 알겠죠? 이 시가 얼마나 큰데. 알겠나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대상 지역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럼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개발된 데를 개발할까, 개발이 안 된 데를 개발할까? 그렇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간단한 논리예요. 개발이 안 됐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다는 말이 뭔 말일까? 개발이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건축물들이 있다 없다? 그렇지. 건축물도 없고 막 그런데. 알겠죠?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 있거나 임야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 자, 그래서 이런 대상 지역이 A라는 시에서 몇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모든 시에서 낙후된 지역들 한마디로 다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낙후된 몇 군데 있겠죠? 그 지역 중에서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대상 지역을 선정할 거 아니야. 시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자, 우리 대상 지역이 요 지역이라고 결정했다고 봅시다. 그럼 요 지역이 낙후됐다는 말은 임야도 있고 하천도 흐르고, 알겠죠? 여기 쓰레기도 쌓여 있고 논 있고 밭 있고 이런 지역들. 개발이 안 된 지역이야. 그럼 요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요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개발 사업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자꾸 이해하시라고. 막연하게 신도시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인 구조를 앞으로 자꾸
구치화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다 막연하게 하면 도시 만든다고. 그렇게 따지면 도시가 뭔데? 알겠죠? 그렇다면 도시가 뭔데 물어보면 뭐라 할 거야, 도시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개발한다는 말은 한따라서 이 토지 부분이잖아요. 땅이잖아요. 땅이죠? 이거 개발한다면 건축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건축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 산 위에다가 세워? 그렇지. 밀어버리는 거야. 밀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토지 구획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딱 구획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밀어. 높은 건 깎아버리고 낮은 건 메꾸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에다는 건축물 지을 수가 없잖아.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구획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개발사업 하는 그 개발사업 했던 그 지역들, 일산 분당도 마찬가지야. 하늘에서 보면 딱딱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 도로로 짝짝 해가지고 구획이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이제 요 속에 또 조그만 골목길은 있고 막 그래. 네, 큰 틀로 다 돼 있단 이야기예요. 이게 정리하고 나면 건축물 세우는 건 한순간이죠? 건축물이 한순간에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건축물 금방 지어.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건축물을 세우면 될까? 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도 놔야 되고 전기도 놔야 되고 기타 등등 다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이야. 알겠죠? 개발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알겠죠? 최소가 1만이 넘어가거든. 1만 제곱미터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 사업은 개발이 된 지역이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안 된 지역. 이런 지역을 이렇게 토지를 정리하는 게 초점이야. 이 토지가 초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수평적인 사업이란 말 쓰거든. 알겠죠?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이 92년도까지는 명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어. 알겠죠? 이제 법이 바뀌어 도시개발법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 초점은 토지를 먼저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서 나중에 건축물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초점은 뭐라고? 토지. 알겠죠? 토지.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안 들어가거든. 그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게 개발 사업이다. 우리 시험은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6문항. 자, 또 세 번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제목 되게 길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고? 도정법. 도정법은 이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줄임말로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줄여버리면 도시정비법이야. 도시를 뭐한다? 정비한다. 도시개발하고 차이점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만든다겠죠. 근데 우리 도정법은 도시를 정비한다는 이야기야. 자, 정비한단 말이 뭔 말일까? 정비가 정리해버린 거야? 자동차 정비도 알잖아. 정비가 뭐야? 고치는 거. 알겠죠? 아, 정비한다. 그럴 때 우리 한문 표현이긴 한데 이제 고친다고 생각하면 돼. 도시를 고치는 법이야. 도시를 왜 고칠까? 낡았으니까. 아, 자동차 정비소 왜 가? 차가 고장났잖아. 원래 고장난 차야. 원래 처음에는 새 거였을 거 아니야. 새 거였는데 오래 타다 보니까 고장나니까 고치려고 자동차 정비소 가죠? 똑같아. 자, 이 도시는 이미 개발된 도시야.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낡았죠.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 고치는 사업을 우리는 정비 사업이라는 거야. 이 구도시, 오래된 도시인데 낡아서 고치는 겁니다. 구별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줄여서 썼거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또 재개발 사업 있죠? 들어보셨죠? 그것은 재건축 사업 들어봤죠? 이 세 개 사업을 합해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고, 재개발이 뭐야?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한다. 재건축은 건축한 것을 다시 건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사업 차이점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이 A라는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좀 이따가 배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 이걸로 정비 사업을 결정하겠죠.
의미는 똑같아. 정비사업을 결정하는데 이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결정할 수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결정할 수도 있어. 좀 결정하겠죠. 시나 군마다 다르겠죠. 재개발 다 전국이 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시에서는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똑같이. 그럼 이 결정되면 하원의 절차를 정하겠죠. 절차를 정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 도정법. 이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정하는 법입니다. 도계법은 개발사업의 절차를 정하는 법이야. 찾았나요? 자, 그러면 아까 개발사업은 여러분 이렇게 토지정리에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정비사업도 똑같아. 대상지역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그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꼭 지정을 해줘야 돼. 알겠나요? 쉽게 말해서 이 도시가 이미 개발된 도시거든. 그럼 이미 개발됐다는 것은 여러분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리죠. 이놈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잖아. 근데 개발사업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정비사업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일산하고 분당이 거의 구도시급이 돼버렸어. 개발된 지가 30, 40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다시 재개발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다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어. 낡았어. 낡으면 어떤 문제 나오죠? 붕괴될 우려가 있어. 그럼 위험하잖아. 그죠? 그럼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이게 재건축이야. 알겠죠? 또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문제는 주변에 수도도 없고 막 그런 지역이야.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거 다시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설치하면 재개발되는 거야. 알겠죠?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규모가 좀 더 커요. 알겠죠? 더 큰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거야. 알겠죠? 이게 주거환경 좀 더 규모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 넓게 지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지은 게 재건축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차이점 뭐죠? 여기는 건축물 등 축조해야 다녀야 돼. 건축물 축조, 짓는다는 이야기야. 다 서로 지어줘야 돼. 왜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나요? 여기 우리 개발사업은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공동묘지에 누가 살고 있겠어. 알겠죠? 그래서 미래서 토지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건축물도 축조해야 돼. 곧 이 말은 뭐냐면 개발사업은 수평적이고 평면적 사업이란 말 쓰거든. 정비사업은 수평적이다, 입체적이다. 입체적 사업이다. 건축물도 축조하니까. 알겠죠? 살고 있는 사람 끌고 허물고 다시 지어가지고 분양해 줄 거 아니야. 좀 알겠나요? 그래서 일반적 정비사업은 건축물도 축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차이점 찾았나요? 기본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법을 정한 게 도정법인데 우리 시험에 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 순서가 이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오고 6번째 59번부터가 도정법이야. 알겠나요?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3개번만 합하면 다 맞으면 몇 개죠? 24개잖아. 24개면 60점이야, 이게. 알겠나요? 40문제 24개 맞으면 60점이에요. 40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당 2.5점이야. 10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우리 60점 하려면 24개 맞으면 돼. 그럼 얼른 느낌이 오네요. 이 3개번만 다 맞아버리면 공법은 통과잖아. 60점 넘으면 일단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말해서 더 맞으면 좋지만 일단 다른 과목에 민폐를 안 줄 정도면 돼. 중개사법 좀 더 잘 볼 거니까. 좀 알겠나요? 그럼 3개번만 공부해서 다 맞을 수 있다면 여 밑에 3개번 공부 안 해도 돼. 무슨 말 알겠나요? 근데 다 맞을 수 있다 없다. 한번 택도 없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국계법은 좀 열심히 하고 수업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점수 나올 수 있어. 최소 10개 이상은 맞아요. 그것도 다 맞기는 어려워. 알겠죠? 근데 10개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도계 도정을 보통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해. 어렵진 않는데 이 절차 관련된다 보니까 절차가 쭉 진행되거든. 그 절차를 알아야 되거든, 나중에. 좀 재건축할 때 재건축 현장 가보셨나? 이제 앞으로 자꾸 보고 눈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생활 습관 바꾸세요. 뭘 제가 바꾸자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모든 것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뉴스 보더라도 부동산에 관련 뉴스만 보고. 그렇게 봐. LTV가 뭐고 DS가 뭐고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된 것은 다 끼고 있으라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는 기초야, 기초. 무슨 말 하겠나요? 재건축에도 있으면 한번 가서 봐. 본다고 뭐 알려주진 않겠지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알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프랜카드도 걸려있고 막 그러거든? 그럼 이게 뭘 의미한가? 나중에 다 공부에 나와. 알겠죠? 그럼 지금 어느 단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 기본이야, 기본.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 그죠?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셔. 언제 이분들이 분양 신청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다 알아야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이건데, 알면 재미는 있어. 이게 수업 들 때는 재밌어 하지만, 외우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 이제 시험용으로 외워야 되잖아, 또. 외울 게 많거든. 그래서 독해도정을 굉장히 좀 싫어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 7월달, 8월 되면은 그냥 반타작 내지는 2-3개 맞는 전략 하자고 이제 가거든요, 2개는. 다른 건 좀 더 맞으면 되니까. 총 우리 24개 이상 나오면 되니까. 알겠죠? 물론, 개인차가 있어. 어떤 분들 또 독해법이 쉽다,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전부 잘 나오는 분도 있고, 도전법도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개인차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머리 아파하고, 이번 시험도 독해도정 많이 못 맞았다고 투덜대. 알겠죠? 항상 좀 그래, 이게. 알겠죠? 그리고 공부량에 비해서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도전법이 조문이 많아.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 알겠죠? 수업 시간에 다 소화 못 해. 그래서 빠져나온 문제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순서는 그 다음에 주택법이 먼저 나오고 건축법 나오고 농지법이 79번부터 80번 제일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수업의 순서는 국계 독해 도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먼저 수업합니다. 수업 순서 아마 기본적으로 순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건축도 말고 주택법 공부해라. 농지법은 제일 마지막이야. 농지법 여러분 보니까 농지가 뭔지 아시잖아. 그죠? 근데 실은 참 보면 그래. 앞으로 공부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 농지가 뭐냐면 안다고 그래. 근데 뭔데 하고 물어보면 그거 봐. 이게 추상적인 사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법에 정한 표현을 알으셔야 돼. 알겠죠? 그게 이제 공부야, 공부.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거야. 공부하는 사람들 어쩌죠? 뭐 물어보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알겠죠? 그냥 지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법의 명문화된 것들이야.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공부야. 알겠죠? 농지 개념이 뭐냐 하면 딱 봐야 나와야 돼, 이제. 알겠죠? 간단히 농지, 농사 짓는 거 그렇게 하면 누가 몰라? 학교가 뭐야, 그러면? 배우는데? 이거 전부 다 사회적인 표현이야. 그냥 이 지식에 미천이 없는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지. 다 법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 차이인 거야.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농지법은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그럼 한마디로 우리 6개 법 중에서 제일 무시받을 법입니다. 알겠죠? 농지법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2개밖에 못 맞아. 다 틀려도 2개야. 알겠나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24개 이상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2개 다 틀려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 알겠나요? 다른 거 충분히 맞아 24개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농지법은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작고 양도 작아. 그래서 1년 수업 중에 농지법 강의는 제가 한두 번밖에 안 해. 매번 안 합니다. 또 한 시간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에 4주 한다면 1주면 8주가 가버려요. 소득이. 농지법 손댈 여력도 없어. 그래서 초창기에 농지법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한 5월쯤 되면은 농지법 하는데 뭐 유학집 정리하는 거 그 정도 먹으면 되고 농지법부터 한 개 맞는 전략 세우시면 돼. 2개 중에서. 알겠죠? 쉽게 넣으면 2개 다 맞을 수도 있고. 됐나요? 일단 농지법 큰 비중 두지 마세요. 토지 관련된 게 4개 법이고요. 자, 건축물 등에 관련된 것은 건축법, 주택법이 있는데, 자, 건축법, 주택법은 둘 다 7문항씩 출제가 되거든. 총 14문제가 건축 관련된 공법인데, 건축법이 참, 요게 참, 어쨌든 난제입니다. 알겠죠? 왜 난제냐면, 쉽게 나올 때는 28대까지 쉽게 나오긴 했어요. 28대까지는. 28에는 좀 쉽게 나왔는데, 건축법이 특히 도정법, 건축법은 조문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양이 많아. 양이 많다는 것은 수업 시간 다 못해. 알겠죠? 아주 지엽적인 거 다 할 수가 없어. 건축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암기사항도 많아. 숫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암기를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건축법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 알겠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시험은 나오니까. 그럼 또 7문제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또 서너 개 맞는 전략 세우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 목표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좀 몇 개 더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어쨌든 그냥 공부하기는 재밌어. 여러분들 뭐 연면적이든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뭐 우리 층고가 뭐고 알겠죠? 높이 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고 막 보면 재미는 있어. 근데 시험용으로 외우라 그러면 냅퉁 머리 아파. 왜 한두 개 해야지. 알겠죠? 우리가 공법만 공부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수업하는 내용만 잘 소화를 일단 하시면 점수는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주택법은 그래도 좀 더 양반이야. 알죠? 양에 비해서 건축권은 양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공급인데 여기도 7문제가 나오는데 주택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공급 쪽에서 투기 가열주고 많이 들어보셨죠? 투기 가열주 들어보셨잖아.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나요? 조정 대상주도 들어보셨나? 안 들어봤어? 앞으로 항상 관심 가지세요. 부동산에 관한 건 내가 다 관심 갖고 찾아보고 항상 연습하세요. 알겠죠? 그게 입에 붙어야 돼. 몸에 생활화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중개도 내가 중개한다고 뭐 대부분 뭐 아파트 중개한 전월 돈 안 돼. 알겠죠? 그래야 하려고 뭐해 그냥 널려 있어 중개사들. 알겠나요? 뭔가 자기만 특화된 분야를 좀 개발하고자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심 항상 많이 가지세요. 드라마 보지 말고 TV에도 부동산 뉴스도 있어. 부동산 거 TV도 있어. 알겠죠? 항상 들으면서 자꾸 경매 어떻게 하고 공매 어떻게 하고 뭐 전부 다 부동산 관련 것들은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들어. 알겠죠? 자꾸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경매도 말 많이 들어봤죠? 경매 해보셨나요? 공매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것도 좀 알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말만 경매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물건 볼지도 모르고 권리분석도 할지 모르고 그러면 꽝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꾸 앞으로 기회가 되면 수업 중에도 한번 해보세요. 경매 물건 봐가지고 괜찮으면 돈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투자 금액은 알겠죠? 있으면 조그만 것도 저보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내가 뭐 경매 참여돼서 꼭 낙찰된 것도 아니잖아. 알겠죠? 입찰가가 맞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낙찰 못 되면 의미 없고 2순위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뭐 등등이 그래서 보증금 얼마 내고 나중에 어떻게 반환받는 것도 있고 막 등등 한번 해보신 것도 경험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 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본인은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뭘 하려고 그래. 자꾸 관심을 가져. 지금은 몰랐지만은 앞으로 알아가는 과정. 알겠죠? 그래서 준비들 하시고 자꾸 하세요. 오케이? 보시면 돼.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죠? 그래서 40문항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시험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알겠죠? 풀어가는 순서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 수업은 어찌됐든 간에 국계법이 가장 많이 한다. 나머지 부분 개만 한 주 정도 잡으시면 돼. 알겠죠? 좀 부정하면 1.5주 갈 수도 있고, 9주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조절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국계법이 뭐라고 했죠? 어디? 국계법이 뭐다? 그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뭐 무슨 과목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자, 도계법이라 부르면 뭐라고? 도시개발법. 오케이. 자, 도정법은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됐나요? 자, 뭐, 이건 세자치니까 농지, 건축, 주택은 간단하죠? 이 6개 법을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공법이다. 근데 부동산 공법은 6개만 있는 것 아니다. 수십 개가 된다겠죠? 그죠? 우리 개발정보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도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고, 법들 많아. 그 나중에 이제 그건 업무 볼 때 찾아보실 것들이에요. 알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초된 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법의 기초 이론을 몇 가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이제 여기는 기초 이론에 불과하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행정 조직 체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뭐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야. 동사는 여러분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는 재산인데 안이 부자가 들어갔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대표 선수가 토지나 건축물 등입니다.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토지, 건축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등 공동체거든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되는 우리 법을 분류할 때 우리 법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 알겠죠? 우리 사람을 나눌 때 뭐 성별로 나누면 남성, 여성, 중성 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성별로 다 또 뭐 민족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똑같아. 우리 법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 그 중에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좀 이론적인 구별이에요. 공법, 사법이 있다. 자, 특징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법은 여러분 사사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야. 그걸 정하는 법이야. 규율은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사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거든. 민법 공부하겠죠? 사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법은 한마디로 개인하고 개인 간의 관계, 이 양자 관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개인 간에 수많은 행위를 하거든. 그죠? 근데 그 행위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어. 이제 보통 행위는 우리가 사실행위거든. 근데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여기 집이 있어.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 사고 싶다니까? 그럼 집주는 현재 을이다. 나는 갑이고 이 사람은 을이야. 을의 집을 내가 사고 싶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갖다 중개사 찾아가잖아. 근데 우리가 행위를 놓고 보면 중개사는 딜에 불과하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래. 그죠? 그러면 그때도 또 팔겠다는 의사가 맞아야 되겠죠? 승낙의 의사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자 간에 이제 매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철학적 문제에 자꾸 나오는데 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해. 그 법적인 효과가 발생시켜. 법적인 효과는 보통 권리나 의무 등으로 나오거든. 알겠죠? 쉽게 말해서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얘는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물건 주라고 할 권리가 생기겠죠. 돈 주라고 할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돈 안 주면 물건 안 넘기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국가 권력인 사법권을 끄집고 오는 거야. 둘 사이에 주먹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해 주는 거야. 네 잘못했구만 하고 이렇게 판단해 주고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관계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관계 등을 정하는 법이 민법이고 이게 사적인 관계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법은 추구하는 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개인 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추구하는 것은 자,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아, 그래요? 개인 간의 관계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사는 거야? 이 집을 살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사익이란 말 쓰거든. 사익을 추구하는 거야. 간단히 여러분 어떤 물건이 비싸. 내가 필요하면 비싸도 산다 안 산다? 산다. 물건이 싸. 근데 내가 필요가 없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우리 근로계약도 생각해봐. 근로계약도 월급을 매월 1억을 준대. 1억을. 나는 근데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은 일이야. 근데 1억을 준대. 해 안 해? 자, 여기서 이제 난리네. 한 달 삼 냈고 1억인데? 이런.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알겠죠? 1억을 전 10억을 준다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야. 그게 사익이야. 내 이익이지. 그죠? 무보스야. 돈 안 준대. 근데 하고 싶은 일이야. 그래도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사람 틀려. 또 돈 안 주는데 왜 해?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개인 차림이야. 내 이익이야, 내 이익.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 형성하는 게 보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죠? 그걸 뭐라 그래? 사적 자치란 말 들어보셨나요? 민법에도 나올 거예요. 사적 자치가 뭐죠? 내 일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결정해서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알겠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 민법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우리는 민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됐나요? 자, 거기에 비해서 공법이야. 공법은 여러분, 부동산 공법도 있고, 또 뭐 헌법, 행정법 다 공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만 공부하는 것이야. 국계법 같으면 공법입니다. 그럼 이 공법은 여러분, 한마디로 차이는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건 우리 공동체야. 이 공동체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정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공법은 추구하는 이익이 나의 이익을 추구할까? 공익을 추구할까? 공익입니다. 공공복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 사적 자치가 제한을 받는 거야.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내 땅이 있어. 내 땅이야. 근데 요 땅에 갑자기 이만큼 자, 여러분들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발 제한 구역. 앞으로 또 공부할 것들이야. 자, 제가 앞으로 이제 GB라고 쓸 거예요. 그린벨트. 알겠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정은 좀 더 우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합니다만은, 이게 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개발이 안 되는 거하고 제한받는 거야. 보통 개발이 뭐라겠죠? 토지를 개발하는 건 뭐야? 건축 등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 건축도 하고 형질 변경도 하고 등등이거든. 근데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은 가능해요. 건축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제한받는 게 뭐냐면,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든지, 알겠죠? 조그만 것은 또 신고하는 것도 있고 다 정해져 있어. 알겠죠? 이것이 우리 법이 따로 있어. 개발장벽 지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할 거거든. 알겠죠? 자, 이 법도 옛날에는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법이야. 옛날에는. 지금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법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근데 그런 법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개발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땅이거든? 내 땅이면 내 돈을 투자해서 산 땅이잖아. 또 내가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싶어. 공장 건축물 짓고 싶어. 내 돈으로. 그죠? 내 돈으로 내 땅이니까 내가 짓고 싶잖아. 근데 개발점이 지정되면 내 마음대로 지은다, 못 지은다? 못 짓는 거야. 그러면 내 재산권에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렇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정 정하는 것이 나를 미워서 내 땅만 골라서 정했을까? 그건 아니잖아. 자, 개발장벽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부동산은 개발이 되면 좋지만 개발하고 보존은 동전의 양면이야. 알겠죠? 다 개발돼 버리면 다 죽는 거야. 보존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렇지.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알겠죠? 또 개발을 제한시킬 구역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것은 나를 미워서 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조치예요. 어딘가는 지정돼야 될 구역입니다. 대신 이제 재수 없이 내 땅에 걸린 거지 뭐.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는 내 사익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나 돼?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소득이 발생했어. 근데 국가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네? 그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내가 이래서 돈 벌었지. 그잖아.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지. 왜 내가 내 돈을 떼어가? 라고 하지만 세금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 시각을 깔고 계셔야 돼. 근데 공법이 어렵게 느껴진 게 뭐냐면 민법은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를 좀 해봤잖아. 임대차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물건도 사보기도 하고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국가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그렇지. 국가 생각은 거짓말이잖아. 그잖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국가를 위해서 그 말한 놈들 있잖아. 그 놈들 누구야? 정치 놈들. 맨날 국가를 위한 거, 국민을 위한다 하잖아. 그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뒤를 보면 또 그렇지. 이게 나쁜 놈들 욕을 먹는 거지. 그잖아. 근데 우리는 정치 안 하잖아. 우리는 보통 내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은 민법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 공법은 근데 뭐가 좀 안 맞아. 이씨 뭐야? 왜 내 마음대로 못 하게? 알겠나요? 그 시각을 좀 가지셔야지 공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바탕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체계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만 있는 거 아니라 단체도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법과 다르게 공법이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론,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이런 법들을 공부하는 거고, 아까 6개 법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기본적인 사고는 공익적 사고가 깔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법의 구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밑에 그 그림 그려져 있죠? 법의 체계라는 것인데, 자, 일단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일단 여러분,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 헌법은 들어는 보셨죠? 근데 또 뭐라고 헌법이 뭐야? 라고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생각난 대로 물으면 법 공부 안 한 것이고, 이야기했잖아. 생각난 대로 물으면 자기 생각이지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헌법 공부할 이유는 없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일단 모든 국가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알겠죠? 헌법이 모든 국가에는 있다. 국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자,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법이라 하는 것이야,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든다고 봅시다. 오늘 수요일인가요? 그럼 우리 수요회를 만들었어. 수요회, 모임을. 그럼 전부 다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없으면 빠지는 거니까. 그럼 모임을 만들었어. 그 모임을 만들면 뭘 만들죠? 모임이 있다는 게 뭐야? 그렇지. 우리끼리의 약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죠? 뭐 수요일 날 항상 나와서 우리 만나서 토론하고, 알겠죠? 이 중에 또 누구 애기 형사가 있으면 우리 회의에서 좀 돈 좀 출연 좀 해주고, 알겠죠? 서로 이렇게 뭐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약속을 정한 걸 회칙이라고 그래, 회칙. 알겠죠? 어느 모임이든 회칙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모임을 형성하는 거지. 알겠죠? 또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회장도 뽑고 뭐 총무도 뽑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모임을 만드는 거야. 똑같은 논리야. 이 국가는 어떻게 만들죠? 국민들 회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국가를 만드는 거야. 공동체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규모가 엄청 커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모일 때 약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제 그 해칙에 해당하는 게 헌법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아까 우리 회원들의 권리나 의무상을 정해. 국민의 기본권하고 의무상을 정합니다. 또 아까 말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는다겠죠? 국가 통치 조직을 정하는 거야. 국가의 기본법이야. 알겠죠? 이게 최고법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국가라는 모임의 회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회칙이 없는 국가는 없는 거야. 알겠나요? 북한에도 헌법은 있다 없다? 그렇지, 다 있는 거야. 없으면 국가 존립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회칙 없으면 모임이 아니잖아. 그냥 군중에 불과하지. 알겠죠? 군중들은 회칙이 없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임을 형성한다는 것은 같이 뭔가 약속을 정해서 그렇게 해보자. 뭐 산악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헌법이고 최고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회원들이 뭐 회비를 내자 뭐 헌법이 정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회비를 얼마 내고 뭐 내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1년에 매달 낼 거냐, 뭐 분기별로 낼 거냐 등등 다 정해야 되겠죠? 자, 그걸 정하기 위해서 헌법보다 아래 효력을 띠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죠? 법률적 효력을 가진 법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국회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입법권이란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는데,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죠? 우리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여기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법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건축법이든 국계법이든 주택법이든 농지법 전부 다 법률입니다. 알겠죠?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문제는 법률에서 이제 내용을 정하겠죠? 어떤 거 정하고 한다는 이야기야. 법률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법이 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알겠죠? 법이 뭐 수천 개가 돼. 알겠죠? 왜냐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면 뭐 해치 하나면 되잖아. 근데 우리 국가는 크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법률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일단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에서 자세하게 정할 수가 없어. 좀 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자,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은 여러분 법을 집행한다고 말 씁니다. 행정은 집행권 행사한다 그런 말 쓰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입법권이죠. 입법 권력. 여기 행정 권력. 또 우리 법을 판단하는 게 사법 권력.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국가 권력은 상권 분립이라고 들어보셨나? 몽테스키 상권 분립. 국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야. 똑같아. 우리도 해도 마찬가지. 자, 회칙을 만들잖아. 그죠? 그리고 회비 걷고 그것들 누가 하죠? 총무가 하잖아. 그죠? 그럼 총무가 그냥 회비 걷어 회칙에 정한 대로 걷어. 회칙에 정한 법을 만들면 법에 의거해서 걷는 거야. 똑같이 행정이 집행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한 번씩 걸려본 적 있나요? 많이 걸려서 그럼 어떻게 걸렸나요? 할 때 어떻게 해? 응? 아니 할 때 어떻게 누가 와? 응? 교통경찰 오잖아. 와서 뭐라 그래? 면허증도 보자 그래? 그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지.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례하고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호 위반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법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집행이 위법이에요. 위법. 알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면허증 주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당신은 무슨 법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으며 이야기하는 거야. 대신 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알겠죠? 순간 걸린 마음에 그냥 뜨끔해가지고 그것을 뭘 안 들려.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똑같아. 쉽게 말해서 국가가 연금 준다. 기초연금을 준다. 마음대로 줘? 법률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야 돼. 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행정이. 법에 없이 집행해 버리면 전부 다 불법이야. 알겠나요?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행정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 중에 제일 짱이 누구죠? 대통령. 그래서 영으로 나오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야. 건축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도 똑같아. 모든 법이 다 똑같아. 그러면 시행령은 법률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충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이 법을 만들 때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대통령이 령을 바랍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건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뉴스 별로 안 보는구나. 정치 뉴스. 안 봐도 돼. 정치, 우리나라 정치 짜증나니까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 법무부에서 검수 안박부를 만드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그걸 깨버린다고 막 하고 막 그런 말 들어보셨나? 시행령 정치한다고 막 그런 것들이야. 근데 이 시행령은 법률보다 아래 효력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죠? 위헌법률 심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헌법재판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시행령은 법률보다 구체적이고 법률보다 아래 효력을 띠는 거다. 근데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행정에서 만든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에서 부령이라는 것이 있거든. 총리령 부령인데 주로 이제 우리는 행정 중에 행정각부라고 들어보셨나요? 각 부가 있어. 부. 알겠죠? 그 부의 장관들이 있잖아.
자, 우리 법무부 아까 말씀했죠? 행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서 현재 정부 부처가 다 있어요. 그럼 각부 장관들이 명령을 발한 게 요 시행규칙이야. 알겠죠? 그러면 시행령이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건축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그럼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 아래 효력이니까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들면 우리 법의 체계가 정비가 된 거야. 어차피 헌법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법의 체제가 정비됐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에 또 우리 훈련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거니까 일단 요 세 개 법의 핵심 테마예요. 자, 그럼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6개 법을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 6개 법이 다 법률이야. 그러면 그 법률마다 다 시행령이 있다 없다? 있다. 6개 시행령이 있고 또 6개 시행규칙이 있어. 그럼 총해서 몇 개가 돼? 18개 법이 돼버린 거야. 엄청나죠? 그리고 요 3개 중에서 내용이 가장 세세하고 구체적인 게 뭐야? 시행규칙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알겠죠? 시행규칙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막 20페이지 막 쭉 나와 있고 막 그래. 이제 자세하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식당 음식점도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 많네. 종류가 다 틀려. 일반 음식점도 있고 휴게 음식점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 알겠죠? 또 그 휴게임지라도 또 면적 따라서 다 규모가 있어. 그러니까 다 세세하게 정해줘야 돼. 알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빵꾸가 나는 거야. 법에 정비가 안 된 거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럼 시험에 시행규칙 나오면 어렵다, 쉽다.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찍어야지. 아까 저 상금 문제 넣은 것은 고민하지 말아. 찍어야 돼. 나중에 업무 볼 땐 찾아보지만 시험용으로는 못 외워. 알겠나요? 자, 근데 그럼 18개를 다 공부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우리 법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각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 저희들 기본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수업할 때도 법률 내용 중심하되 대통령 영어 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수업에 설명할 거야. 설명한 것만 들으시면 되는데 체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됐나요? 시행규칙 각부 장관이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주로 시행규칙은 부동산의 주무부처가 어디죠? 국토교통부. 주로 이제 우리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나오는 시행규칙을 주로 공부할 거야. 알겠죠? 종류가 많아요. 우리 16개 전 우리 법이 수십 개 되니까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모든 법이. 알겠나요? 모든 법이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국가는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 앞으로 지자체 줄임말로 쓸 겁니다만은 지자체도 법을 만들어. 이게 자치입법이라는 것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지자체도 법을 만들 크게 조례하고 규칙이 있어. 자, 우리 서울특별시 생각하시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죠. 여러분 선거할 때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선거하잖아. 알겠죠? 그럼 그 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야, 조례. 물론 공포는 장의합니다만은 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어. 알겠죠? 또 각 시도 교육관이 만드는 교육규칙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규칙은 우리 나올 이유가 없고 주로 조례는 한 번씩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신가? 봐, 아까 대한민국 땅이 넓냐고 게 좁다고 그래. 좁다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몇 개 되도 않는 것들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 관심을 안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 주변을 생각 갖고 살다 보니까. 그죠? 지방자체가 뭐하는지 전국이 어디 근데 말하면 알아. 인천 가보셨어요? 그러면 알잖아. 대전 가봤어요? 뭐 알잖아. 그죠? 뭐 경북 상주 가보셨으면 알잖아. 아 모른가? 뭐 강원도 속초 가보셨으면 알잖아. 그러면서 전국이 얼마나 많아. 그죠? 각 지자체들이 있어. 알겠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있는 거야.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경기도 성남시 조례가 있고 다 있어. 그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앞으로 조례가 나오면 조례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을까 다를 수 있을까?
다 다르게 지하철 수성이 틀리니까. 그러면 조례가 전국에 한 230여 개 이상 되는 지하철가 있거든. 그럼 그 조례는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례가 정한다 이런 표현이 강하게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조례 정하면 이건 공부할 필요는 없다.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됐나요? 대신 나중에 여러분이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꼭 봐야 돼. 알겠죠? 여러분이 거래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조례는 꼭 봐야, 확인해야 돼. 알겠죠? 조례가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조례는 또 어떻게 찾아봐? 핸드폰 다 누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데 다 조문 떠. 알겠나요? 그럼 이제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업무 볼 때는 꼭 찾아보셔야 돼. 나중에 건폐 용료도 마찬가지야. 건폐 용료도 어차피 우리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나머지 다 조례가 정하거든. 그 지역마다 알아야 돼. 알겠죠? 찾아본 연습 마시고 시험료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됐나요? 대신 조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행규칙보다 아래급 법이에요. 알겠죠? 시행규칙 위반하면 안 됩니다. 위계질서 따지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자, 이제 책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행정 조직 체계 보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것은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